안녕하세요. 관종개미 TV입니다. 오늘 시젠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차는 37,217주, 상환은 76,873주, 잔고는 약 903만 주 정도입니다. 외국계 매동을 보면 JP모간 7,567주 매도, HSBC 629주 매도, CS증권 5,591주 매도, UBS 7,092주 매도, 골드만삭스 2,614주 매도, 여기까지가 매도고요. 모건스탠리 291주 매수, 시티그룹 4,920주 매수, 메릴린치 14,326주 매수입니다. 매도가 약 4,000주 정도 더 많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1,987명으로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장전 움직임은 매수 대기가 13,400주 정도였고 SD 바이오 센서는 약 8만 주 가까이 되었습니다. 72,100원 기준가에 시작을 하였으며 장 초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리 활발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거래량도 전일 동시간 대비 25% 정도로 아주 작고 선물도 적은 계약수로 왔다 갔다 눈치를 보고 프로그램 역시 롤링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외국계 CLSA에서 초반부터 2만 주 이상 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눌렀고요. 진단 키트주들에서 휴마시스가 주도를 하며 치고 나갔고 대장주인 SD 바이오 센서는 어제 상승 후에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초반에 약 3% 가까이 밀렸습니다. 9시 6분 들어서부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매도의 무게를 싣고 점점 매도량을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고요. 선물은 옵션 만기일답게 외인과 금융투자가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합니다. 9시 30분부터 선물에서 본격적으로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면서 늘려가고요. 투시는 반대로 매수를 늘려갑니다. 둘의 이런 패턴은 예전에도 종종 나왔던 움직임이고요. 옵션 만기이라 그런지 괜히 더 걱정이 앞섰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2만대에서 앞뒤로 롤링을 했고요. 주가는 계속 기준가 보합 근처에서 머무릅니다. 71,500원에서 72,500원 사이를 박스권 횡보하면서 무기력하게 점심시간에 들어섰고요.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프로그램은 매도세가 조금 줄어서 6,000주 정도까지 내려가고 선물에서의 금융투자와 투신의 움직임은 그 추세가 점점 증가해서 금융투자가 4,8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고 투신이 4,100계약 정도 매수를 찍습니다. 이런 지루한 흐름을 보이던 중에 1시 50분부터 프로그램 매도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시부터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상승합니다. 아무 변동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옵션 만기일답게 아주 다이나믹한 반등이었습니다. 선물에서의 금융투자와 투신의 추세는 변동이 없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7만 주를 넘어서며 주가는 7만 4천원 고점을 찍고 그 부근에서 공방을 벌입니다. 내심 7만 5천원까지는 뚫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짝 밀려서 7만 3,300원에 동시호가에 들어가고 7만 3,500원에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공매도는 46,291주,
거래량 대비 약 3.61%입니다. 선물은 웨인이 1228계약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가 8260계약 매도, 투신이 6815계약 매수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길이었지만 비교적 큰 변동성 없이 후반부에 주가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건 간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같고요. 차트상 분석하는 것은 이 종목에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제의 음봉을 감사는 깔끔한 양봉입니다. 뉴스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영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여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뉴스이고요. 화면을 보시는 이 뉴스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사망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주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류의 뉴스는 시젠의 주가 상승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걸 모르신다면은 오래되신 진짜 배기 주주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신규로 접근을 하는 그런 분들이시겠죠.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하루가 지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는 아직도 이런 뉴스를 가지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유튜버 분들이 종종 보여서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특히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다음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확진자 아닌 중증 사망자 기준 새 방역 체계가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해당 뉴스고요.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델타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코로나가 통제되는 것으로 보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서 새 방역체계 도입에는 재고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은 진단키트주 전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또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SD 바이오 센서가 주인공입니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면서 유럽과 신국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실적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한금투는 SD 바이오 센서를 주목했다. SD 바이오 센서는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는 유럽과 인도 매출 비중이 각 41%, 32%다. 인도 수출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작년 7,38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SD 바이오 센서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 5,87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15% 늘어날 것으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는 전망하고 있다. SD 바이오 센서와는 달리 시젠은 올해 역성장이 예상된다. FN 가이드는 이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5,888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영업이익은 2,304억 원으로 올해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실적에서의 감소세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SD 바이오 센서와 비교되면서 진단키트 섹터 안에서도 시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주주분들께서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진단 키트주들의 위치, 즉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미 작년 말부터 진단 키트보다는 백신과 치료제가 대세가 돼서 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진단 키트 섹터보다는 치료제와 백신 섹터가 글로벌한 각국의 정치적인 이슈에 더 부합을 하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정치가들이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진단 키트보다는 치료제와 백신이 더 사용 가치가 있고 잘 들어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당연히 앞으로 실적에서의 미래성도 백신과 치료제 쪽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요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젠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모르게 간과하고 축소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놈의 실적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투자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하락이든 아니든 간에요.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길이라는 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내일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는 날입니다.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할지 아니면은 끝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두 가지 경우 다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미리 최소한 하나쯤은 만들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대응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